열심히 복싱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 성실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 긴급한 소식을 갖고 옵니다. 형사 새끼가 왔다는데. 그는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잠시 샌드백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요. 내려.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중부권을 장악한 조직 보스 장동수였는데요. 잘 싸서 돌려보내. 형사 반장까지 매수해온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형사였습니다. 그 또라이 새끼 또 왔습니다. 뭐? 아니 그 새끼 그 살인 사건 현장 보냈는데 왜 거기서 지랄이야 씨발. 그의 이름은 정태석. 야 사이렌 꺼! 태석은 일단 범죄자들이라면 잡고 보는 형사였는데요. 그는 나쁜 놈들을 잡는데 관할도 규칙도 없다며 무조건 잡기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형사였습니다. 아유 저 양아치 새끼들 저거.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석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들었는데요. 어디 가요? 아 우리 출동 중이야. 팀장님. 하루는 중요한 살인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불법 도박장 앞에 무서운 분위기를 만드는 깡패들을 목격했고 역시나 무작정 달려들어 불법 행위를 잡아냈습니다. 아유 경찰이 갑자기 왜 깡패 새끼를 허락받고 오니까. 문제는 이 도박장이 바로 장동수의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왜 깡패 새끼들이 형사 앞길을 막고 그러세요? 그는 유유히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합니다. 나와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을 지켜보던 태석은 시체와 차량의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는데요. 과거 몇 개의 살인사건들을 살펴보던 태석은 결국 이 모든 살인사건들이 한 명의 연쇄살인마에 의해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립니다. 셋 다 독일범이에요. 뭐 셋? 연쇄살인입니다 이거. 아,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총 없는 나라에서 칼로 죽이지 뭘로 죽여? 하지만 정작 형사들은 그가 내린 결론과 평소 태석의 행동 등을 꼬투리 잡으며 그의 수사 방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는데요. 네가 뭔데 임마 남의 관할 사건들을 들쑤시고 다녀. 아니 살인범한테 관할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 패턴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연쇄살인마 K의 작은 실마리를 쫓아야 하는 시간에 경찰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석은 분노합니다. 회의 끝났대잖아. 나와. 범인 잡으러 가게. 다른 한편 동수는 최근 들어 자꾸 기어오르는 동업자를 만나 손을 봐주는데요. 사람도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거 넘기면 죽어. 손도 봐주고 동업자 부하의 이빨도 뽑아준 동수는 이제 평화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 자신이 운전해서 귀가하겠다며 혼자서 자리를 떠납니다.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 그리고 자신이 모시던 회장님께 전화를 하며 운전을 하던 동수. 예, 맞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상도가 한- 어떤 겁도 없는 차가 동수의 차량과 충돌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서 차량을 확인하던 동수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우비를 쓰고 있는 얼굴 가린 남자를 선뜻 보내주려 하는데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십시오. 네? 그래도 제가 뒤에서 박이는. 그런데 남자는 동수를 붙잡아주려 합니다. 그럼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리고 동수가 무시하고 네, 떠나려는 괜찮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칼에 찔린 동수였지만 보스몹의 클라스를 보여주며 남자를 손봐주는데요. 동수에게 반격당한 남자는 차를 타고 사라져버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수는 큰 수술 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태석은 동수가 당한 패턴 그리고 조직 보스이자 거구인 동수를 누가 알고 공격했을 리 없다며 기존 사건들과 동일한 연쇄살인마 K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아니 첫 생존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래요. 나가.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태석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마는데요. 나가. 다른 한편에서 동수는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법의 심판이 연쇄살인마에게 내려지기 전에 본인이 직접 찾아내서 복수하려 합니다.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알겠습니다. 태석은 연쇄살인마에게 당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생존한 목격자인 동수가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너한테 칼집 놓은 새끼. 형사 동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이 혐오하는 조직 보스의 도움을 받아 연쇄살인마 K를 법정에 올리려는 막 나가는 형사 태석과 상처 입은 자존심과 복수를 위해 연쇄살인마 K를 쫓는 동수는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과연 목적 불명, 범죄 타겟의 패턴도 불명인 살인마를 잡을 수 있게 될지 영화 악인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악인전의 대표적인 기대 포인트는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아닌
악과 악의 조합이라는 데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태석이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서 오는 아이러니는 영화를 볼수록 태석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응원하고 싶지만 동시에 형사라는 직업을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물론 동수는 말할 것도 없이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조직보스라는 데에서 두말할 나위 없는 나쁜 놈입니다. 형님 이거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한 두 인물의 조화로운 악한 모습은 관객들이 도대체 누구를 옹호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이라지만 악인전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마음의 평화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영화를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들어주는 캐릭터는 역시 연쇄살인마 K인데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영화 내에서 무자비한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관객들에게 싸한 인상으로 남는 이유라면 그의 살인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살인을 넘어 납치와 협박, 미성년자까지 범행의 타깃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사이코패스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의 장면에 나온 동수를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자신보다 2배는 커 보이고 인상도 남다른 동수를 앞에 두고도 범행을 이행하는데 꺼리낌 없는 초연함은 정말 소름 돋는 특징입니다. 이를 정말 잘 해낸 김성규 배우는 최근 킹덤, 그리고 벌써 2년 전 작품인 범죄도시에서 씬스틸러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연기력만큼은 주연 배우들을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액션인데요. 마동석 배우가 보여주는 액션은 언제 봐도 시원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신선했던 부분은 그가 최근 작품에서 무서운 인상의 선한 역할을 해왔다면 정말 오랜만에 무서운 인상의 마동석 표 정통 조직보스로 돌아왔는데요. 마동석 배우가 반가운 배역으로 돌아왔다면 반전을 보여준 것은 바로 배우 김무열의 불량 형사 포스였습니다. 꼭 따세요. 네. 사실 과거 작품들에서 대부분 부드러운 이미지, 선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배우 김무열이었기 때문에 불량 형사가 과연 어울릴지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의문이 들었는데요. 영화가 시작되고 10분 만에 불량한 형사를 표현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과 연구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세요. 경찰입니다. 아 형님, 니들 내 눈에 띄지 말랬어. 그리고 배우 김무열은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형사들을 참고하려 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짜 불량하고 거칠고 사건에 찌든 것 같은 날것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한 가지 깨알 같은 의외점이라면 거구하면 떠오르는 마동석 옆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탄탄한 피지컬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9년 5월 15일에 개봉하는 영화 악인전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개봉하는 유일한 어른들의 영화가 될 예정인데요. 제72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된 이 영화, 극장에서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내 손에 잡히면은 법대로 처리하고 네 손에 잡히면 골로 간다. 자신 있으면 들어오던가.